한때 문명이 미쳐 날뛰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일도 아니죠. 아직 100년도 되기 전입니다. 예를 들어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온갖 현대기술을 사용해서 600만 명을 잡아 죽였습니다. 해리포터에서 마술사 종족과 일반인 사이의 혼혈을 하프링이라고 부르듯 유태인의 피가 몇 퍼센트 섞였냐에 따라 100% 유태인, 50% 유태인, 25% 유태인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잡아 죽였습니다. 악명 높은 유태인 학살이죠. 히틀러가 잡아 죽인 것은 유태인뿐 아닙니다. 유태인 말고도 무려 1400만 명을 더 잡아 죽였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전쟁포로, 반정부 반체제 인사, 정신질환자, 동성애자, 슬라브인, 세르비아인, 체코인, 폴란드인, 극우 전체주의 나치즘의 끔찍한 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치와 같은 극우 전체주의뿐 아닙니다. 공산 전체주의는 더 지독했습니다. 여기는 나치처럼 다른 민족이 아니라 자기 국민을 잡아 죽입니다. 뻑하면 1000만 단위입니다. 스탈린 6000만, 모택동 7000만 이런 식입니다. 나라가 작으면 퍼센테이지로 나가죠. 뻑하면 20%입니다. 1970년대 후반 캄보디아를 장악한 폴포트 정권은 3, 4년 사이에 전체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2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학살의 원조 스탈린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그는 1932년 겨울에서 1933년 봄 사이에 당시 소련의 일부였던 우크라이나의 농부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러 300만 명을 굶겨 죽였습니다. 홀로도모르, 굶겨 죽이기라는 뜻입니다. 끔찍한 학살 사건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솔제니츠는 소련 공산체제 아래서 무려 6600만 정도가 학살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에는 1937년 가을에 옷가지 하나 변변히 챙기지 못하고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추방당한 연해주 동포 30만 명 중 숨져간 최소 10여만 명 이상의 한국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우리 국사학자들은 이를 두고 연해주 동포의 중앙아시아 이주라고 부릅니다. 아무 생계수단 없이 찬바람 도는 중앙아시아 황무지에 패대기 쳐진 것을 두고 과연 이주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국사학자들이나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은 일제의 만행에 대해서는 치를 떨며 분노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의 초대형 대량학살에 대해서는 완전히 아닥 침묵합니다. 지독한 이중잣대이죠. 공산 전체주의가 저지르면 수천만 대량학살도 오케이. 극우 전체주의가 저지르면 전쟁터에 위안부를 끌고 다닌 사건도 자손 만대까지 복수해야 한다. 이런 식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서유럽에서도 이 같은 이중잣대는 극심해졌습니다. 나치 극우 전체주의가 다시는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는데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일까요? 나치가 저지른 민족학살, 유태인 학살, 동성애자 학살, 정신병자 학살 등만 부각됐을 뿐 공산 전체주의 저지른 엄청 더 큰 학살에 대해서 서유럽 지식층 대부분이 침묵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비판하면 극우 쑥골로 치부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말하자면 나치와 싸운 소련을 왜 비판하냐? 이런 심보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유럽 좌파들의 결사적인 공산주의 쉴드치기가 결정적인 작용을 했습니다. 이 같은 풍조가 수십 년 이어지자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을까요? 성경을 변기에 처박아 놓은 이미지는 예리한 풍자 예술 이렇게 칭송받지만 유태인들이 보는 성경인 토라를 변기에 처박아 놓은 이미지는 유태인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기는 범죄 이렇게 낙인 찍히게 됐습니다. 남녀 사이의 사랑을 비판하면 연애에 대한 철학적 통찰이 되지만 남자와 남자 사이 혹은 여자와 여자 사이의 동성애를 비판하면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 이렇게 매도됩니다. 이는
이민 혹은 난민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터키 사람들의 이민을 막아야 한다. 또한 다른 지역 난민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 네오나치 극으로 낙인 찍히기 십상입니다. 지금 독일에서는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절대 다수가 이민자들의 자녀가 됐습니다. 앞으로 20년쯤 지나면 독일인이라는 터키 사람이나 아랍 사람과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한국도 이렇게 돼가겠죠. 지금과 같은 난민 추세가 이어진다면. 민족, 인종, 동성애, 가족, 종교, 정치 등에 관한 일체의 전통과 가치관을 극우 혹은 증오라고 낙인 찍어 국가, 사회, 가족을 해체하려는 풍조. 이게 바로 PC,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정도라는 뜻이죠. 이게 바로 PC입니다. 인간은 원래 평가하는 동물, 맛보는 동물입니다. 사피엔스의 원래 뜻은 지혜가 아닙니다. 입맛입니다. PC는 너는 극우 숫골이야. 너는 정치적 정도를 벗어난 놈이야. 라고 낙인 찍는 수법입니다. 정치 위선 완장질이죠. 입맛과 평가를 몽땅 제거하자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이기를 포기하자는 거죠. 서유럽은 나치와 같은 극우 전체주의를 비판한답시고 PC, 정치위선 완장질에 굴복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경에 지금부터 70년 전에 굴복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서유럽은 거덜나다시피 됐습니다. 국가, 사회, 가족에 관한 일체의 전통과 가치가 조롱거리가 돼서 경멸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미국은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초반 월남전 때의 PC 풍조가 마른 들판의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역시 미국입니다. 위대한 나라입니다. 기독교 블록이 중심이 된 미국 보수주의 세력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내세워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아마 트럼프 집권 기간이 끝나는 2024년쯤 되면 PC는 크게 패배한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잠깐 왜 이 같은 반격이 가능해진 것일까요? 라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PC가 퇴조하는 것일까요? 1991년 소련 붕괴에 의해 공산계 전체주의가 오직 하나 북한만 남겨놓고 몽땅 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이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추세, 문명의 대세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PC가 있어야 나치와 같은 극우 전체주의의 등장을 막을 수 있다라는 합리화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정치 위선 완장질 PC는 한마디로 안 돼! 입니다.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그거 안 돼! 국가, 사회, 가족, 종교, 민족 전체에 관해 일체의 전통적 가치를 안 돼! 라고 외치며 내다버릴 것을 강요하는 정치 폭력이 바로 PC입니다. 그나마 서유럽에서는 나치와 같은 극우 전체주의가 다시 등장하는 걸 막아야 한다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한국은 그런 명분조차 없이 그냥 서유럽과 미국의 풍조를 따라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 PC의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